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성공 에너지가 강한 부자는 기적과 기회를 자주 끌어당깁니다. 이들은 삶의 방식과 대화의 자세부터 남다른데요. 오늘 함께할 1% 부자의 대화법의 사이토 히토리 저자는 이런 대화법을 알고 있다면 성공 에너지를 부르고 부자가 되는 운을 확실하게 끌어당겨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확신하는 돈을 부르는 대화의 자세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몇 가지 알아볼게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인류가 아니어도 괜찮다. 우리는 모두 유일한 존재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 존재만으로 크나큰 가치가 있죠. 누구나 그만한 이유가 있기에 세상에 존재하며 없어도 되는 사람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생각해요. 유일한 존재도 당연히 대단하지만 여기에 인류가 추가되며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 상상만 해도 너무 멋져서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어느 무더운 여름날, 매미떼의 울음소리가 소나기처럼 쏟아지던 시골길을 차로 달리다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있어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일한 존재인 당신이 매력까지 더해 인류가 되는 방법. 매력에 더해져 인류가 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출발점은 인간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은 타인과의 교류 없이는 성립하지 않아요. 행복과 성공의 열쇠는 모두 사람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인간관계의 질이 인생을 좌우하며 인간관계를 보면 자신의 매력도를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매력은 듣고 말하는 태도에도 묻어나기에 매력적인 사람은 조용히 듣고만 있어도 어딘가 모르게 빛이 나요. 안녕하세요. 그렇군요. 처럼 흔한 말도 매력적인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한마디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매력 인류로 유명한 최고 부자 히토리식 사고방식을 대화법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참고로 필자는 듣기와 말하기 사이에 우열은 없다.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을 때도 말할 때도 오직 하나만 의식해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말을 들을 때도 말을 할 때도 사랑을 품고 상대와 마주하면 만사가 순조롭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헤맬 일이 없답니다.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이 곧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사이토 히토리는 이렇게 듣고 말해서 부자가 됐다 라는 필자의 인생 경험을 소개하는 것이니 이 방식과 자신이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히토리식 방법 괜찮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 이야기에서 단 하나라도 있다면 자신만의 방식을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사랑에 관해 먼저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랑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언제나 나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고 그 밝은 빛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빛과 사랑을 간직한 채 살아갈 거예요. 예로부터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랑이라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2020년대에 접어든 지금도 여전히 사랑이라는 말을 낯간지러워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듯 하죠. 하지만 제게는 사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장 익숙한 감각입니다. 언제나 사랑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어째서 이토록 사랑에 집착하느냐고요? 인간의 본질이 빛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신으로부터 나눠받은 영혼을 지니고 있어요. 신의 에너지로부터 탄생한 혼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구에는 드넓은 바다가 있죠. 그 바다가 신이라면 바닷물을 한 방울씩 받아 태어난 존재가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동물은 물론 식물,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신의 생명을 물려받은 신의 자녀인 셈이죠. 바닷물은 증발해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다시 바다로 돌아옵니다. 증발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바닷물은 절대 바닥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구상에 아무리 많은 생명이 탄생해도 신의 생명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이 곧 신이며 그것을 아무 대가 없이 나눠주는 신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온 세상을 두루 비추는 태양처럼 환한 빛 같은 존재이지요. 신이 사랑과 빛 그 자체라면 그 생명을 나눠받은 우리 본질 또한 당연히 사랑과 빛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잘 와닿지 않는다면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여하튼 필자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저의 인생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행운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어이없을 만큼 너무도 쉽게 말이죠. 일본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야 할 만큼의 부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심각한 병을 얻어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지만 번번이 불사조처럼 생還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즐거움이 넘치는 믿음직스럽고 따뜻한 동료들도 있죠. 사랑과 빛을 잊지 않는 필자의 신실한 삶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기에 이 모든 행운을 거머쥘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자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경청법이 있다면 누구라도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최고의 경영인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성공한 부자로 불리는 사람 중 하나로서 나름대로 고찰한 바를 여기에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의 경청 비결은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필자가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남과 다르지 않다면 세상 사람 모두 큰 부자가 되고 행복해져야 하는데 말이죠. 그 차이는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에는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모든 것이 귀결됩니다. 상대가 느끼도록 사랑의 기운을 발산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사랑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필자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다만 저는 차원이 다른 크기의 사랑을 지니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는 동안 오로지 사랑만 했으니까요. 사랑에 관해서만큼은 그간 쌓인 연륜도, 그린 노력도 남다르다고 자부할 정도로 사랑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물론 상대의 말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모든 일들에 사랑을 담아요. 심지어 숨 쉴 때조차도요. 지구에 존재하는 깨끗한 산소 덕분에 이렇게 살아있구나. 숨 쉴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물론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이렇게 되뇌 만큼 피곤하게 살지는 않지만 무엇을 생각하든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으며 어떤 일을 하든 사랑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저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일에도 사랑을 담으니 상대의 말을 들을 때는 얼마나 큰 사랑을 쏟아부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자랑이랄 것도 없지만 사랑을 주는 것만큼은 자신 있답니다. 이런 제가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비결은 오로지 사랑으로 듣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부자의 경청법에 관해 고찰하고 얻은 답입니다. 상대의 어두운 기운에 끌리지 않으면서 들으세요. 필자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의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그 중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일을 무수히 겪으면서도 제 마음마저 울적해지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침울한 사연을 들어도 그 감정에 전염되지 않았어요. 저는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의 상황은 점점 좋아질 거야. 분명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라고 믿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이 사람이라면 틀림없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모니터 너머의 사람이든 편지를 보내온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전 인류를 믿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까지 믿을 수 있냐고요?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신에게서 왔어요. 신의 생명을 나눠받은 인간은 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도 있죠. 즉, 전지전능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순간 바다가 갈라지듯 성공의 길이 활짝 열릴 거예요. 누구에게나 신이 깃들어 있으니 제게는 사람을 믿는 것이 신을 믿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우리에게 닥친 시련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 라는 뜻으로 신이 내린 과제입니다. 지금 안고 있는 문제 어딘가에 행복해지기 위한 깨달음, 부자가 되는 힌트를 숨겨뒀으니 스스로 노력해 찾아내라는 신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든 그 속에서 사랑과 빛을 찾아내는 데만 집중합니다. 고민을 들어줄 때도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데 필요한 말을 할 뿐 지엽적인 부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숲을 볼 뿐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어두운 기운에 휘말릴 일이 없습니다. 경청에 대해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공감이 필수라고 해요.
소통을 할 때는 상대의 말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물론 지당한 말입니다. 필자 또한 공감이라는 사랑의 표현을 중요하게 여겨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특히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상대에게 공감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감하기 어려운 상대와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필자의 지론은 싫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입니다. 싫다라고 할 정도가 아니어도 적당히 거기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왠지 불편하다 정도의 단계에서 거기를 두면 감정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 테니 말이죠. 혐오감으로 발전하기 전에 관계를 정리하면 사람이 싫어지는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싫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쩐지 나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직감을 무시하거나 사소한 이유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자기에게 인내를 강요하며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상대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데 본능을 거스르려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죠. 상대가 싫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도 참고 참다 결국 증오로 발전하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자기 자신까지 피폐해져요. 증오심에 지배당하면 부정적인 기운에 휘말려 인생이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저 사람에게도 좋은 면이 있을 것이다. 잘 찾아보면 공감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라며 자기를 몰아세워서는 안 됩니다. 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아닌데,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고 반박하고 싶은 마음만 들어요. 저의 이런 못된 성격이 싫습니다.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는 저의 미숙함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에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존중과 이해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실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존중이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저렇게 할 수도 있지. 자신이 좋은 대로 살면 그만이지. 상대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존중이지 자기 생각을 버려가며 상대에게 맞추는 것은 진정한 존중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속일 필요는 없어요. 저런 생각도 있는 거지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넘기면 됩니다. 상대의 생각을 굳이 이해할 필요도 부정할 필요도 없어요. 상대에게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으니 그렇지 않다 하고 마음이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은 억누른 채 상대에게만 맞추려고 하니 마음이 신음하는 것이죠. 한 번쯤은 나와는 다르지만 저런 생각도 나쁘지 않네 하고 적당히 흘려들어 보세요. 장단컨대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실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랑,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나아가 그 사람이 정말 전하고 싶은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헤아려 그 마음에 다가간다면 그보다 더한 사랑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을 지닌 사람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지닌 상대도 쿨하게 존중할 수 있습니다.
고민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의논하면 적어도 속을 일은 없을 테니까요. 상대와 만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으니 고민이 생기는 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아마 이보다 쉽고 빠른 방법은 없을 거예요. 자기 고민을 자기와 상담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애초에 고민에 빠질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면 생각처럼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내가 나의 상담자가 되는 첫걸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소중한 가족, 애인, 친구가 어려움을 겪으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고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함께 고민해주지 않나요? 그 대상에 자기 자신도 포함하면 됩니다. 소중한 사람의 범위에 나를 포함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듯한데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기만 하시면 돼요. 자기 자신의 절친이 돼주세요. 그러면 고민거리가 생기는 순간 또 다른 내가 깨어나 두 팔을 걷어붙이고 해결에 나서줄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려면 인내하기를 멈춰야 해요. 어깨를 짓누르는 짐부터 내려놓으세요. 지금 처한 상황이 답답하고 괴롭다면 도망쳐도 됩니다. 버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도 참고 견디지 않으면 벌을 받거나 불행해진다고 믿는 것 같죠.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답답한 굴레를 벗어던지고 더 나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고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날 리 없습니다. 나쁜 일은커녕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해방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수직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운이 밝아지면 즐거운 일, 기쁜 일을 끌어당겨요. 당연히 미래는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겠죠. 기운이 상승하면 현실도 그만큼 좋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둠으로 뒤덮였던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미약하게나마 안도감도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 줄기 빛이 보이면 이제 된 겁니다. 그 빛이 점점 커지면서 안도감이 안도감을 부르고 기운도 더욱더 밝아져만 갈 거예요. 밝아진 내 모습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사랑하게 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라는 최강의 조력자가 언제나 함께할 테니까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면 반갑기 마련입니다. 특히 홀로 쓸쓸하게 있을 때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러니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주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하고 가볍게 날씨 이야기라도 건네면 어색함도 금세 풀릴 거예요. 단 오해하면 안 됩니다.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혼자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기회다 하고 작심하고 다가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말을 건다고 반가운 것이 아니에요. 이 점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꿍꿍이를 품고 다가오는 사람은 오히려 성가실 따름이죠. 이런 뒤틀린 속내는 금세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생색내는 태도는 숨길 수가 없으니까요. 어디까지나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을 나누면 인생은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어요. 젖먹이를 굴리지 않아도 사랑이 있는 사람은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더불어 외모에도 조금은 신경을 쓰는 것이 좋아요. 큰 돈이나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니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단정하고 깔끔한 매무새, 즉 정갈함이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빨아서 잘 다린 옷을 입고 반짝반짝 윤이 나는 구두를 신어요. 양말에 구멍이 났다면 꿰매야겠죠. 헤어스타일도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돈하면 좋습니다. 씨는 정갈함을 좋아해요. 때묻지 않은 마음,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된 방, 흐트러지지 않은 매무새를 좋아합니다. 작은 얼굴, 또렷한 눈매와 같은 생김새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단정함, 깨끗함, 그리고 사람을 흐뭇하게 하는 배려심이 있으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받지만 신을 기쁘게 해서 기운이 상승합니다. 덕분에 사회적 성공, 인생의 좋은 동반자와 같은 갖가지 선물을 받게 되죠. 같은 맥락에서 밝고 화사한 색의 옷과 반짝반짝 빛나는 액세서리도 도전해보세요. 필자의 제자들은 남녀 불문하고 하나같이 패셔너블 하답니다. 언제나 보기 좋게 꾸미고 다니죠. 물론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보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그리고 밝은 기운을 발산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이죠. 전방위적인 사랑이 그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이들 또한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며 저마다 성공에 불을 들이고 있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거나 환심을 얻으려고 잔재주를 부리지 않아도 돼요. 오직 하나, 사랑만 있으면 크나큰 행복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내력 인류가 되면 당신의 운은 하늘 높이 치솟을 거예요. 미소 띤 얼굴로 밝은 기운을 발산하는 것. 이보다 더 좋은 부자의 운이 커지는 비결은 없으며 행복과 성공을 손에 넣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빛을 잃지 않는 사랑을 잘 간직하면 유일무이한 존재이자 매력 넘치는 인류로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이 더 좋아지도록, 저의 인생도 더 좋아지도록 오늘도 내일도 사랑을 나눠봐요. 이 세상도 우리의 삶도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오늘은 사이토이토리 1% 부자의 대화법과 함께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 입사한 첫날 이병철 선대 회장에게 받은 휘호는 경청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지키며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고 한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히토리 씨가 말한 경청은 우리에게 성공을 부르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부자가 되는 두 가지 능력으로 듣는 힘과
말하는 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모두 사랑이 내포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너무나 당연해서 많이 지나치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냥 경청과 사랑이 담긴 경청은 천지 차이로 다른 거니까요. 누군가를 대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도 늘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면 인생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걸 늘 잊지 말자고요, 우리. 핵심은 사랑입니다. 지금 함께하는 모두의 마음이 밝음과 즐거움으로 번져 늘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